네, 9월 3일 금요일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까지 마감까지 또 매일경제TV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인기 검색 상위에 랭크된 종목들의 다음 주 월요일장은 어떻게 흘러갈지 함께 예측해보면서 전략 짜보는 시간 고엔스탑으로 마련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매니저 소개할게요. MBN골드 박수범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 거래일 전에 급등은 아니지만 오늘 지수가 강보합권에서 마무리했습니다. 그래도 이전보다 좀 더 건강한 상승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종목들이 골고루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매니저님이 보시기엔 오늘 시장 어땠나요? 그렇죠. 최근에 보게 되면 8월 달이 정말 어려웠지 않습니까? 어려운 시장에서 좀 외국인들 매도세가 상당히 좀 강했던 부분들이었는데 지금 이제 다시 한 번 더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거래소마더라도 4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좀 해주는 분위기고요. 분위기가 좀 약간 좀 바뀌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7월 달에 8월 달이죠. 8월 달에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모건 스탠리 쪽에서 좀 안 좋은 리포트가 좀 나왔던 부분들이었고,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에 좀 영향을 좀 미쳤죠. 그리고 대만에 있는 트렌드 포스라는 회사에서 디램 가격에 대한 하반기 가격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얘기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외국인들의 이탈하는 흐름들이 좀 많았었는데, 다시 한번 모건 스탠리 쪽에서는 포스코라든가 삼성전자를 비중 확대해야 된다는 얘기가 좀 나왔던 부분들이었고, 그 흐름들 때문에 지금 이제 다시 한번 더 주가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반도체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제약바이오라든가 그리고 지금 현재 IT라든가 자동차 전체적 전반적으로 다 골고루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상승은 그래도 우리가 좀 기대를 가지고 대응해도 좋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52주 신고가 코스피 코스닥 지수의 움직임들 한번 좀 기대해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또 금요일장에 보통 흔들리기 마련인데 이렇게 기분 좋게 끝난 적이 참 오랜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주장도 기대해 보면서 이 종목이 수상하다 코엔스탑 오늘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장 핫 키워드 10위까지 먼저 확인해 볼게요. 네, 1위는 반도체 대장이었습니다. 어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모두 빠졌는데 오늘은 그래도 빨간불을 켜면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핫했던 이슈, 애플카였습니다. LG그룹주를 끌어올린 모멘텀이죠. 3위에는 언택트고요. 4위 게임주, 5위에는 전자결제가 위치해 있습니다. 네, 6위에는 반도체 파운드리가 차지하고 있고요. 오늘 제약바이오주 상당히 강했습니다. 7위에 코로나19 차지하고 있고요. 정치 테마주 9위, 건설주가 10위에 랭크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종목명과 종가 상황까지 확인해 보면서 전략 짜보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종목명 열어볼게요. 네, 삼성전자 오늘 1위 차지했습니다. 0.79% 올랐고요. LG이노텍, LG전자와 함께 두 자릿수 급등세 연출하다가 종가는 6.37% 올랐습니다. 네이버에 외국인이 5거래일 연속 들어와주면서 리포트에서는 100조까지 시총이 갈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SK하이닉스와 얼마 시총이 차이가 나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시총 2위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크래프톤 오늘 SK바이오사이언스와 함께 상승 탄력 돋보였고요. KG모빌리언스는 20%대, DB하이텍은 3%대,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요즘 들어서 인기 검색 상위에 계속해서 랭크가 돼 있는 종목입니다. 경남스틸 정치 테마로 꾸준히 주목받고 있고요. DLENC 오늘 수주 소식에 상승세를 크게 보이다가 종가는 1%대로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 4종목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종목 열어볼게요. 네, 첫 번째로는요, 2위를 차지한 LG이노텍입니다. 최근 애플카 부품을 공급하기 위한 TF를 구성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이 애플카 출시를 2024년에 하기 위해서 애플 실무진이 국내에 지난달 방문했다. 그리고 이번엔 일본에 갔다라는 소식 속에서 오늘 핫했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 모멘텀을 끌고 갈 수 있을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저는 일단 고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LG이노텍 같은 경우 오늘 장중에 아주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오늘 13.6%나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는데 아쉽게도 강하게 상승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차익 매도 물량도 좀 빠르게 나왔다라는 게 좀 아쉬운 부분들이었고 윗꼬리도 좀 강하게 좀 달긴 했습니다. 하지만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애플카에 대한 우리가 기대감도 있지만 이번 9월이죠. 9월 아이폰 13, 13에 얘기해야 되나요?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아무튼
새로운 아이폰 4종류가 이달 중순에 또 출시가 되기 때문에 뭐 그에 따른 점 LG이노텍이 아무래도 큰 수혜주로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그런 흐름들 LG이노텍 오늘 뭐 애플카로 인해서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지만 뭐 애플카가 아니어도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계속 가져갈 수 있었다라는 관점이었기 때문에 뭐 LG이노텍 현재 상황에서는 다음 주도 한번 기대해 보면서 저는 고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애플카 이슈로 주목받은 LG이노텍, 애플카 이슈가 아니더라도 더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실 애플카 이슈가 이전에 터졌을 때 주가를 많이 끌어올렸는데 사실 뭐 구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제작하고 있다, 이 정도 진행 상황이다라고 밝힌 바는 사실 없습니다. 애플카에 대해서. 만약에 애플카가 정말 예상한 대로 2024년에 차를 출시한다면 이 전기차 시장에서 입지를 다질 수 있을까요? 성공적으로 출시를 할 수 있을까요? 뭐 일단 뭐 나와봐야지 알겠지만 일단 워낙 그 애플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뭐라 해야 되나요? 좀 약간 종교적인 그 매니아층들이 굉장히 좀 폭넓게 있습니다.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충성 고객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뭐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애플 자동차가 나와주게 된다면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구입을 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고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이 애플카와 그리고 스마트폰과 거기에다가 또 우리가 집안에 있는 또 사물 인터넷 관련해서 제품들과의 연동되는 흐름들을 우리가 또 한번 좀 지켜볼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애플카가 나와주게 된다면 뭐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좀 애플카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면서 판매량에 대한 기대감에 국내 부품 회사들도 상당히 좀 기대감이 높아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뭐 최대한 애플카가 좀 빨리 나오면 좋겠지만 아무튼 그 기대감으로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는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애플카가 실제로 나오기 전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매니아 측이 많은 기업이다 보니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전망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위를 차지한 DB하이텍인데요. 8인치 파운드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효율성을 끌어올려서 이제 생산량을 늘렸다. 그래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돌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전 제품의 가격이 평균 15% 이상 올라가면서 매출 증대에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도 DB하이텍 힘받을 수 있을지 상승일까요? 하락일까요? 네, DB하이텍에 대해서는 저는 고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뭐 최근에 보면 뭐 인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금 뭐 보게 되면 TSMC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뭐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지금 현재 투자가 상당히 좀 열심히 이루어지고 있고 이 부분들이 거의 2년에서 3년 뒤에는 상당히 좀 빛을 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이제 수요가 상당히 좀 넓어지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서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좀 기대해 볼 만한 내용들은 좀 많다라고 보고 있고 실적 또한 계속해서 지금 매년마다 서프라이즈 실적을 지금 현재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좋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무튼 DB하이텍 현재 상황에서는 저는 고라고 말씀드리고 다음 주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좀 기대해 보자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질 것이다라고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소형주들, 중소형주들이 많이 움직이는 가운데 그래도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2차 전지나 이런 거에 비해는 크게 움직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올해 하반기 말미에는 반도체 호황이 주가에도 제대로 반영될 수 있을지 전망이 궁금해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렇죠. 저는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는 지금 디램 가격에 대해서 최근에 좀 우려감은 있었지만 지금 현재도 좀 디램 가격은 상승 분위기를 좀 연출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든 아니면 대만의 각권 지수를 보든 반도체 쪽은 좀 안정적인 상승 흐름을 좀 가져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또 하나의 또 낙수 효과로 관련된 뭐 소부장 업체들이 주가가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굳이 지금 현재 반도체 관련된 소부장 기업들을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안 움직였다고 해서 앞으로도 못 움직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뭐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뭐 하루하루 뭐 상승에 뭐 하락에 너무 우리가 집중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추세적인 움직임을 보고 전체적인 매크로의 움직임들을 반도체 전체적인 매크로의 움직임들을 보게 되자면 충분히
저는 소부장 기업들도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다음 주 뭐 당장 움직임을 보여줄 수도 있고요. 뭐 그런 흐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언제부터 어떤 시점부터 소부장 기업들이 좀 더 강하게 움직여줄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그 움직이는 추세적인 움직임은 멀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셔도 좋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루하루 매일매일 주가가 상승할 수는 없겠지만 추세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도 여전히 전망이 좋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 SM 인수설로 핫했던 SM CNC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모 회사 카카오의 지원 아래 공격적인 SM 인수가를 제시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오늘 SM CNC가 강하게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SM을 인수해서 OTT 콘텐츠 사업에 더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콘텐츠 사업을 하고 있는 SM CNC가 그에 따른 가장 큰 수혜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도 상승일까요? 하락일까요? 네, 저는 이제 스탑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무래도 최근 SM도 마찬가지고 SM CNC 그리고 뭐 플러스도 있었죠. 아무튼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아주 좀 강했던 부분들이었는데 저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과도하게 좀 많이 좀 주가가 선 반영되어서 좀 움직임을 좀 보여주었다라고 판단합니다. 자, 올해 지금 5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2,000원대에 머물러 있던 주가의 움직임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뭐 더블 이상의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죠. 거의 뭐 130% 정도의 상승을 단기간에 지금 3개월 동안 보여줬기 때문에 그에 따른 좀 차익 매도 물량도 조금씩 나오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SM CNC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카카오에서 적극적인 인수 얘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미 지금 주가에는 미리 선 반영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이제 현재는 스탑하고 혹시나 수익 중이라면 차익 대응을 좀 해야 된다라는 관점이고 혹시나 손실을 보더라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SM CNC에 대해서는 좀 거리를 두고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관망하는 관점을 취하자라고 파란불을 켜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OTT 콘텐츠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OTT 콘텐츠 사업을 확장한다는 건 그 분야의 성장성이 굉장히 돋보인다는 건데 일단 OTT 플랫폼 자체는 경쟁이 좀 심화되다 보니까 좀 성장성에 있어서 좀 둔하더라도 일단 OTT 플랫폼 관련해서 경쟁이 심화되면 콘텐츠는 또 수요가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이 성장성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네, 저는 지금 성장성이 어차피 컨텐츠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미국의 기술주들의 움직임을 보더라도 앞으로 이런 컨텐츠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앞으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은 높은 건 사실입니다. 높은 건 사실이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우리가 달리는 말에 올라타서 대응을 한다 하더라도 말도 지친다라는 거죠. 지치기 때문에 좀 쉬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SM CNC가 지금 현재 좋은 컨텐츠를 만들고 있고 관련된 또 우리 엔터테인먼트 사업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었다라고 좀 보고 있고 지금은 조금 쉬어가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 반영되어 있는 부분들 굳이 이 자리에서 우리가 추격 매수하면서 대응을 할 필요는 없고 요즘 그렇죠. 정배열화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한 거래량 만들어 놓고 오히려 주가를 띄웠다가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는 좀 조심스럽게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일단 섹터 조금 조심스럽게 대응해보자. 추후의 흐름 지켜보면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만날 종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에 위치한 GLENC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 볼게요. 호계온천 주변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서 해당 공사를 기업이 수주했다라는 소식 속에서 오늘 인기 검색 상위에 랭크가 됐습니다. 오늘 공시를 했는데요. 또 경영 강화의 일환으로 협력사와의 상생 협력 공동 연구가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면서 이제 매출에 반영되기 시작했다라는 소식도 덧붙여졌습니다. 다음 거래일에 고할 수 있을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일단 DL, ENC에 대해서 좀 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원래 뭐 대린 산업이었죠. 대린 산업 같은 경우에 과거에 우리가 보게 되면 화학 쪽이나 이런 건설 쪽을 크게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이제 DL, ENC 같은 경우에 건설 쪽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뭐 대린 산업이 과거부터 우리가 경영 방침들을 좀 보게 되면 상당히 좀 보수적입니다. 소위 얘기해서 돈이 안 되면 수주를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죠. 뭐 그런 이제 좀 안정적인 플랜을 좀 가지고 계속 성장을 해왔던 기업이었고 이번에 좀 기업 분할이 되면서 DLENC가 지금 현재 분할되어 나와서 건설 쪽을 맡고 있는 부분들인데 뭐 현재 상황에서는 저는 DLENC 충분히 상승 흐름들을 좀 가져갈 수 있고 그리고 다른 뭐 GS건설이라든가 현대건설이라든가 우리가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적자 수주가 나더라도 PF 자금을 어떻게든 땡겨와서 건설을 하려는 의지가 좀 강한데 뭐 DLENC 같은 경우에 그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인 유보율도 상당히 높고 뭐 그런 흐름들이 있어서 영업이익이 다른 건설사보다는 조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저는 DLENC가 지금 현재 나온 호재랑 맞물려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좀 기대해봐도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설주인 DLENC는 빨간불이라고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 바로 제 옆에 스탑 3개가 있네요.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랑 SMCNC, 경남스틸은 스탑이라고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나머지 종목들에는 고라고 빨간불을 켜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을 본다면 탑픽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매니저님? 네, 저는 KG 모빌리언스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KG 모빌리언스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결제 회사인데, 자, SK텔레콤의 이제 자회사를 보면 이제 11번가라고 있죠. 자, 11번가가 지금 현재 아마존의 제품들을 11번가를 통해서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11번가의 결제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KG 모빌리언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KG 모빌리언스 그 내용 때문에 오늘 좀 크게 상승하긴 했습니다. 이미 그 내용들은 어차피 그 전에도 내용이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는 했지만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좀 모멘텀을 좀 작용했고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뭐 이제부터는 좀 달릴 수 있는 말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KG 모빌리언스를 비롯해서 뭐 이니시스라든가 그리고 뭐 한국 사이버 결제라든가 지금 이제 결제 관련 주들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제가 좋게 판단하는 이유는 이번에 뭐 국회에서도 통과가 되었지만 이번에 뭐 구글의 인앱 결제 부분들이 갑질이다, 불법적인 부분들로 이렇게 좀 설정되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결제주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 전략 목표가는 이제 15,000원으로 좀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손절 가격은 11,5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G 모빌리언스 오늘 베스트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빠르게 무료 방송 안내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4시 20분입니다. 4시 20분에 들어오시게 되면, 자, 이번 주 좀 정리를 좀 하고, 다음 주가 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지 않습니까? 자, 다음 주를 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지 설명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무료 방송도 방문해 주시고요. 오늘의 고엔스탑은 MBN골드 박수범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